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동산 360이 앞으로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님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워낙 인기가 많으신 분이니까 섭외하는데 되게 제가 삼고초려를 했는데요. 분당 재건축 특별법이지 왜 노후계획도시법이냐, 이게 양두구육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하신 의원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어떤 재건축도 저는 현재는 추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떤 재건축도 추천하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네요. 최근에 책을 발간하셨더라고요. 네네. 저 어제 서점 가가지고 이거 샀는데 사인 받으려고 가지고 와서 사인도 해주시고. 네. 내용이 주로 인구와 관련해서 다루셨고, 피크 아웃, 이제 꼭대기에서 벗어난다 한국이 이런 네네. 의미겠죠. 그 피크아웃은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특정 산업의 정점을 지나는 그 구간을 피크아웃 됐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 현재는 피크아웃 되진 않았는데, 한국의 피크아웃이라는 거는 저는 경제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그러니까 실질 GDP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 구간이 피크아웃이 되는 거거든요.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률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가는 시점이 오고, 그래서 IMF가 됐던 OECD가 됐던 한국은행이 됐던 우리나라 경제의 피크아웃은 시점만 다를 뿐이지 무조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보통은 2040년을 전후로 되어 있는데, 많은 연구기관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근데 그거는 출산율 1.15명을 전제했을 때 2040년이고, 현재의 출산율은 0.7명대, 0.6명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35년 전후에 성장률 제로 이후에는 내리 마이너스인 피크아웃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은 부동산도 저 개인적으로는 구조적인 하락세에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산시장에서의 피크아웃은 종전 가격을 사실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무서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 피크아웃을 굳이 맞을 필요가 있냐, 부동산을 지금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런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피크아웃 일본의 30년과 한국 경제 현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계속 일본 부동산 시장이 한 번 주춤하고 나서 지금 몇십 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러면 국내 부동산 시장도 어느 순간부터 이 출생률 저하에 따라서 한번 크게 꼬꾸라질 것으로, 아직은 지금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92년에 일본 부동산이 붕괴했고,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10년 넘는 기간 동안 5분의 1 토막이 났고,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주택 전문 은행의 부채를 전부 양수라는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일본 정부 부채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피크아웃 상황이 왔을 때 금융 부채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나 개인의 채무가 이제 부실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면은 정부 부채는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여튼 피크아웃이 온 대부분의 산업은 정고점을 회복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에서, 많은 GDP 산출하는 기관에서 보수적으로 발표한 게 2040년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 안 남아서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미리 팔아놔라.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온다면 세게 올 것 같아가지고 미리 팔아놓고 그냥 임차로 사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전세로 산다면은 그냥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월세로 살면은 어차피 4년의 임대차는 가능하잖아요. 4년 임대차면 2번 정도 하게 되면은 그 정도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주택을 다시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끌어안고 떨어지는 거를 피해야 자기 자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 그걸 피해놓으라, 이런 생각이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식의 대응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피크아웃이 왔다는 그런 시그널을 저는 책에서
학교의 붕괴부터 찾았거든요. 초등학교 붕괴부터.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도시 기능이 미비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붕괴가 될 거기 때문에 그 하위 산업부터 그러면은 이제 좀 체감을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 내심으로는 그래서 한 5년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거의 준 붕괴 수준이 되는 거는 5년 남았거든요. 지금 인구 출생률로 따졌을 때요. 예. 금융 베이스로의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좀 꼭 부동산이 아닌 전반적인 투자 전략. 그거는 또 일본이 많이 보여줬다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성장률 제로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자국 통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크 아웃을 시나리오에 넣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국 주식이 좋은 것도 있지만 원화를 기피하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그 돈의 이민을 시작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원화 자산에 대한 그런 비중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자산 배분이 전략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국 자산 취득보다는 해외 자산 취득. 그리고 자국의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달러 베이스나 엔화 베이스나 이런 이제 그런 경화를 취득하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로 좀 눈을 돌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미 돌리고 있다. 이미 돌리고 있고 월에 3조씩 개인 자금이 주식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월 3조 기준으로요. 연간 거의 30에서 40조 정도 되는 거고요. 개인 주식은 지금 103조 원 정도 이미 나가 있는데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개인은 해외 주식을 사면서 환 해지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순유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별 영향이 없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상당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그 해외 자산 취득은 해지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은데 개인들 대상으로는 계속해서 유출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비중 커지겠죠. 그래서 피카오 코리아는 제가 뭐 새로운 이론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네. 사람들의 그 인식 체계에 이미 있는 거를 그냥 재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취득을 중단을 하고 비수도권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수도권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 이것도 피카오 코리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수도권이 제일 오래 남아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소위 돈의 이민을 수도권으로 하는 거고요. 네.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한국이 결국 더 긴 스킴으로 시계로 봤을 때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자산 배분을 해외로 좀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저는 피카오 코리아의 그 전초 단계는 벌써 다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최근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수도권 그것도 선호 지역 위주로 집값이 좀 더 오르고 지방 부동산을 팔고 수도권에 집을 사는 것 그것조차도 일종의 피카오 코리아의 전조 증상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되게 이 소제목이 무섭네요. 미래가 없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예. 저는 그래서 책에는 그거를 바꾸려면은 도시구조랑 연금제도랑 금융시장 키우기랑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시장도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행태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님과 만나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장단기적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대표님 책 얘기까지 한번 듣고 나니까 저도 해외 부동산 아니면 주식에라도 빨리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부동산 360 서영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